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말을 하면 다들 뭐라 그러니까. 오늘 울산 장관님하고 첫 방문이신데 소감 하나 부탁드립니다. 보시지만 날씨도 좋고 서울보다는 따뜻하네요. 1973년 11월에 비 오는 새벽에 정주영 회장이 이곳 울산 조선소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직접 지프를 몰고 공사 장소로 가다가 바로 이 울산 바다에 추락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일화가 제가 오늘 이곳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열심히 읽은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이 2023년 11월이니까 정확하게 50년이고 어린 제가 태어난 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울산의 허허벌판 백사장의 조선소를 밀어붙인 정주영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 그 용기를 알아보고 믿고 지원했던 정부의 결단, 무엇보다 이곳 울산 조선소에서 젊음을 바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울산에 살았던, 아니면 울산을 거쳐간 수많은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민청 관련해서 여당에서 근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12월 8일에 이제 안건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연내에 이거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면은 이민청에 대한 발의나 발표가 이제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발표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민이라든가 외국인 정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하지? 대한민국이나 내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이라든가 출국 이민 정책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해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좋은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국이민관리청은 그 내용을 어떻게 뭘 담겠다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여러분과 국민들과 다 같이 얘기해보자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도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도구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 대부분 분께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적응을 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잘 어울리고 섞일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유치해야 한다는 이 큰 틀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반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이 문제를 끝까지 뭐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동안 1년여 동안 고민한 결과 이 두 가지 정도는 공감할 만한 이슈고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에서 다른 좋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어떤 도구와 툴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민이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10년 정도를 보시면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대만, 일본 모두 이민 전담 조직을, 출입국 이민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들과 경쟁해야 되고 지금 이미 좀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늦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못 뛰딘 발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 뭘 하겠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한 1년 반 동안 계속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르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릴 때보다 국민들께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느끼셨던 반감보다는 이게 대한민국의 출산율 0.78 시대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많은 부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출입국 이민관리청 문제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만든다고 해서 이민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4시간 고민하고 문제가 있으면 비판받고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남의 부처다라고 떠넘길 수 없는 조직을 만들자는 겁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국민의힘 팀의 희린 의원님들과 제가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가 조금 더 신속하거든요. 그리고 이 의원 발의를 추진한 이유는 이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여야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 약간 이제 뭐 견제 발언도 장관님에 대한 견제 발언도 기대 발언이 있는데 지난번에 답변 안 해주시긴 했지만 뭐 이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된다고까지 이래도 조국선 의원을 어제 뭐 후원 하시면서 저는 제가 텔레비전 나오면 잘 안 봅니다. 목소리도 어색하잖아요, 자기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정도는 아는데요. 제가 특별히 거기 드릴 만한 말씀은 없네요. 그 외국인 이민청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지역의 외국인 분들과 늘어난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오히려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은 전 국토에서의 배분이라든가 향후 5년, 10년 뒤에 외국인 분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정 지역에는 5년, 10년이 지나면 외국인들만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 말씀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정확한 계획과 큰 그림을 가지고 외국인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문제가 몇 대가 지나면서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70년대 일반적으로 말하는 레이버 비지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아프리카라든가 침략했던 국가의 주민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어요. 일단 들어오게 돼서 여기가 2대 3대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결국 빈부 문제랑 결합이 되고 출신국이라든가 인종 문제가 빈부 문제나 지역적 문제와 결합될 경우가 레이시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게 향후에 5년, 10년 뒤에 지금 현재 우리 와서 많이 일해 주신 분 너무 고맙고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2대, 3대로 갈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는 그걸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여성가족부는 휴머니즘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자녀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라든 그 지원 위주로 갔죠.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해결 가능합니까? 노동은 어떻습니까? 들여오고 얼마만큼 있다 나가는 것만 생각했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인구적인 배분이라든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는 상호주의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선거권 문제와도 연결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은 영주권만 가져도 제한 없이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잖아요.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런 구조까지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생각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지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리고 어떤 외국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국인에 대한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화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그 뒤에 반드시 전 불법 체류와 그 단속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필요한 거거든요. 전에 제가 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10년 뒤에는 외국인의 자발적인 기여를 잘 유도하는 동시에 그런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불안을 잘 다독이는 나라가 난 세계를 선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의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급치고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후에 법무부 쪽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갖다가 제시한 정도에 끝내고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조선 인력에 관한 한 외국인 근로인을 채용하는 외국인 정책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예요. 전국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관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암 조선소에 갔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조선소는 정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배를 못 내보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로 지금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거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도 이 세븐포 확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물이 들어올 때도 물이 안 들어올 때, 물이 빠져나갈 때도 생각한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죠. 그 정책은 전국적 차원의 문제여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그냥 외국인을 자체적으로만 판단할 경우에는 편중이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자란 이 한국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초등학생 가보면 나중에 크게 되면 모든 사람이 외국 출신 베이스의 사람들이 모든 친구가 될 거고 또 서울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등이 어떤 그런 식의 이 확실한 선이 그어지는 식으로 나라가 운영돼서는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제가 유럽에서의 이민청 담당하는 장관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잘 지내셔야 합니다. 자기의 문화를 꽃피우는 건 그걸 저희가 장려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과 잘 지내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섞일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민정책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적 차원의 중앙정부의 어떤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라도 가서도 그랬고 이 대구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이 세븐포를 말씀드린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업주의 추천을 결정적으로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이 간과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의 추천입니다. 지자체가 추천하는 분들 거의 그대로 수용할 겁니다. 우리의 재량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저랑 보시는 방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대단히 상세하고 긴밀하게 협동할 겁니다. 장관님, E7 확대가 되고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짧게 길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E7 확대가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E9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숫자를 그렇게 적고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셔야 돼요. E9 기자는 어떤 거냐면 단순 노동자들이 와서 여기서 일하는 겁니다. 특정한 직종에서 특정한 그 직종이죠. 이 나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연장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9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고 아무리 한국에서 잘 적응하더라도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자신이 그동안에 살았던 나라와 전혀 무관한 힘든 나라, 그리고 따뜻한 나라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런 추운 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 이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 나인으로 만약에 영속되게 되면 9년이 지나든 간에 그 이후에 불법 체류로 잡혀서 쫓겨날 때까지 10,000원이라도 더 벌고 나가시는 게 그분들의 입장일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구조였던 겁니다. E9이 위주였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E7-4거든요. E7-4는 뭐냐면 그동안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E7-4의 TO가 있었는데 E7-4의 TO가 후반에 한 1,000명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10월부터 35,000으로 30배를 늘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와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갑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기업인들 계시지만 이분들이 언제 딴 데로 옮겨가실까 걱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좀 더 주는 곳으로 옮겨가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반도 주식으로 옮겨다니는 것도 많고 이직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E7-4는 E9과 달리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E9 노동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1000명 단위 이럴 때는 이거는 잡을 수 있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거 30배 늘렸고 더 늘릴 겁니다. 그 대신 E7을 갑자기 제가 그냥 알아서 시험 보고 그냥 정부에 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E9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 중에서 자기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추천을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년 동안 검증한 분이 추천을 해야 E7-4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옮겨 다니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기업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실 겁니다. 기업인들은. 왜냐하면 막 옮겨 다니는 분들을 어떻게 추천해요? 그리고 최근에 1년 이상은 같이 근무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에 기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막 옮겨 다니면 되는 거고 그걸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는 만약에 기업인들이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뭐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추천권은 뺏어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고용 못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올해 10월부터 점수제가 도입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어 점수를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잘해야 대한민국 국민들과 잘 어울리고 섞이고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군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국민과 잘 섞일 수 있어야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만 나중에 이런 분들이 2대 3대 가서도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전에 한국어 시험 보는 데 가셨잖아요. 그것도 그겁니다.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더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일을 잘하고 용접을 잘하더라도 한국어 점수가 일정 점수가 안 되면 E7-4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한국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조선소 더더욱 그렇지만 제가 영화만 봐도 가는데 막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 욕설하고 큰소리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되게 위험하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안전상 막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역시 많은 문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하고 한국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데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답이 모든 걸 해결할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선의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조선소에서 저희가 기획한 E9에서 E7-4로 인센티브로 승격한 분들이 오늘 외국인 노동자들 여기 계세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월이니까 지금 최근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성과가 있는 것인지 정말 외국인 입장에서 어떤 면이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들을 것이고 오늘 와 계시는 우리 현대중공업의 이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하청업체 보통 하청업체에서 많이 쓰십니다. 오늘 많이 모셨거든요. 충분히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미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0.78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다 쓰시지 않을 거니까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78 2명이 0.78명을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이 숫자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모가 작아져서 그래요. 지금부터 그 젊은 분들이 아예 점점 숫자가 작아지니까 외형적으로 새로 출산하는 아이의 숫자는 줄어들거나 그대로라도 우리의 인구가 젊은 인구가 줄어든 상태의 인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서 이 0.78이 다시 좀 올라가는 착시 현상을 가져올 거예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는 그건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 정해진 미래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제가 강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당께도 많이 말씀드리고 제가 조선소 오늘 이 영남 쪽에 조선소를 오늘 처음 온 건데요. 저는 전북과 전남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야당 지자체장님들과도 나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많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장관님이시요. 외국인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관리 대상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여기에 한국을 위해서 일해주는 근로자들이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법에서 그 임무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어떤 이슈는 복지부에 물어봐야 되고 어떤 이슈는 경남에 물어봐야 되고 어떤 이슈는 울산시에 물어봐야 되고 어떤 이슈는 법무부에 물어봐야 되고 어떤 이슈는 여갑에 물어봐야 됩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만들어지면 그냥 거기서 물어보고 여기서 알아서 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의 어떤 우리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아시지만 모두의 책임이라는 뜻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식으로 돌아가게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을 전 해결하자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건 또 거긴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데는 또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아우 너무 안 따라준다 이렇게 할 건데 그 문제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어쨌든 뭐냐면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은 여러 군데 묻지 말고 한 곳에 물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된 거냐를 여러 가지 복잡해서 어디 물어봐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마와리 돌 게 아니라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생기게 되면 거기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지역 오셨으니까 지역 편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아프간에서 지원 대책이 나요. 아프간 기여자들이 어떤 분들이신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저희한테 고마운 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어떤 특별한 그 혜택을 드렸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출입국 이민 외국 정책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국익을 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의 전파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제가 하려는 정책은 철저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말씀하신 아프간 기여자 왜 혜택을 드리는 거죠? 아프간에서의 어떤 활동 평화를 우리가 상을 드리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프간에서 기여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그 원칙은 유지될 겁니다.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은 재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미국 들어갈 때 이게 지문 찍고 했었을 때 아, 저 관리하는 사람이 나를 리젝하면 어떠지 하는 걱정이 들죠. 저도 그런데요. 출입국 이민 정책은 그런 재량이 각 국가, 왜냐하면 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다가 다 할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근데 이 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인권 스탠다드를 무시하겠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반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런 정도의 클래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지키되 그렇지만 기본적인 저희 디폴트 값은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역시 같은 취지로 이해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공헌할 만하다면 당연히 혜택을 드립니다. 네. 며칠 전에 최강욱 전 의원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보건정보 유튜브에서 최강욱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게 왜 잘못됐냐고 옹호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누구를 지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네. It's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은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상식적인 비판, 뭐 비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어떤 이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여쭤보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대전 방문하셔서 여의도 사투리 물어보니까 답하는 겁니다. 네, 여의도 사투리 몰타만 언어로 쓰겠다는 과정 관련해가지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장관님 가르쳐서 법비들이 쓰는 서초동 사투리도 본처라고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늘 이렇게 앉아 계신 기자님들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 빠르니까 여러분이 일찍 끝나는 거다라고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 살면서 말이 빨라진 거지 전에 지방에 살 때는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말 좀 느리게 했었어요. 사투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저는 정말 좋은데. 아까 지금 임의청을 급하게 할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듣기로 민주당에서는 총선 이후에 생기겠다 이런 기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총선 이후에도 임의청을 직접 맡아서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집에 살아오면서 그 순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중요하고 선이 있고 필요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저는 어떤 결실을 꼭 내가 따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해준다? 그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장관님의 고향인 춘천에 총 출마하는 거 어쩌나 보냈는데 장관님 측에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반응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춘천이 너무 멋진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울산 방문하신 게 어떻게 보면 울산이 이렇게 공개됐죠. 대한민국의 모든 곳은 누군가의 지역구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국회가 제가 국회에 이게 막 불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특이한 기간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그동안에 제가 미뤄왔던 일정들을 한 거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7월에 일정을 잡았었어요. 그 이후부터 여러 차례 미뤘던 것인데 꼭 와야 되고 해야 되는 곳이라서 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전임 장관에 비해서 현장 방문을 너무 덜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공직자고 제 자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가족분 오실 수 있잖아요. 오셨어요? 네, 아니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축하합니다. 오시면 근데 이분이 우리 간사랑 선생님이 이렇게 이세븐포가가 가능했던 건 사장님이 추천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도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현장에서의 근로자분들과 기업인들이 제대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문제는 그겁니다. 시스템 자체로 그냥 사람의 본성대로
자기의 필요와 거기에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E74를 점수제로 한 거고 그 점수에 대해서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점수 부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인의 추천. 그리고 또 하나의 패스는 지자체의 추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처럼 기본적인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것을 요건으로 뒀죠. 그래야 됩니다. 한국어는 다 오신 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시험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시험을 어디서 보시냐면 제가 며칠 전에 갔었던 대전의 CBT 센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이 어렵더라고요. 시험이 어려워요. 보셨죠 시험?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 말만 가르치는 게 한국 말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하는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15단에 이난 비제에서 이세만 보내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 도와주셔서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말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네. 말 잘하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손도 부족한데 열심히 일해주시고 이 주민분들과 잘 지내기 때문에 하셨던 걸로 보는데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또 가져오셨나? 쉽지 않은데? 야,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했네, 또. 이 핫팩에다가. 아이고, 썼는데? 뭐 썼네. 글씨를 잘 장관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거는 야, 이게 진짜 뭐 제가 너무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는 안 먹고 가니까 송이가 대단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날씨가 추우셔서 원래 계셨던 곳이 날씨가 좀 그럴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특히 그러겠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혼자 같이 가죠? 잘 입으시고. 네. 11월 20일.